시크릿 경험담 부 시크릿 1억 7천을 3일 만에 끌어당기다. 카밀로. 내게는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다네. 그런데 자동차 사고로 친구는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친구의 부인은 한쪽 다리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얽혀서 약 2억에 달하는 목돈이 필요하게 되었지. 둘 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일가 친척 하나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댈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네. 아이도 셋이나 있었고 말이야. 릴리.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만 들어도 앞이 깜깜하네요. 카밀로. 나는 그 상황을 파악한 즉시 돈을 끌어당기는 인식 작업에 들어갔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인식이 실현되도록 힘을 실어줄 부인의 인식이었네. 릴리. 부인의 인식이라고요? 카밀로. 이 일은 나의 일이지만 부인의 일이기도 하니까. 내가 끌어당길 분은 부인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지 않나? 다시 말해, 나의 고유 우주에서의 인식이 타인의 고유 우주의 풍요로움을 인식하고 그것이 그의 우주에 투영되는 방식인 거지. 나는 그녀를 설득했네.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이 해결될 것이니 부인은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일이 잘 해결될 것을 믿으라고 말이지. 갑자기 닥친 사고로 남편을 잃고 경제적인 타격까지 받은 부인이 그 말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겠지.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하늘에서 남편이 돌봐줄 테니 그에게 기도하고 의탁하라고 말을 했네. 내가 강력한 긍정의 힘을 쓴다 해도 그녀가 강력한 부정의 인식을 낸다면 일이 성사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내가 관찰하는 우주에는 타인의 우주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부분이 이해가 갈 걸세. 릴리. 트랙에 관해 설명하실 때 나의 트랙에는 타인의 인식 또한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죠. 카밀로. 그렇지. 그녀의 우주에서 나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인식되어야 했지. 그것을 위해서 그녀의 마음을 먼저 다잡도록 유도한 걸세. 필요한 금액은 상당했고 그것이 준비되어야 할 기간은 짧았네. 누가 봐도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지. 그녀를 안심시킨 뒤 나는 심상의 세계로 들어갔네. 자연스러운 심상화는 순수의식의 평정지복 위에서 행해야 하네. 그 자리는 시크릿의 대전제인 I am that I am을 규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지. 그렇게 I am, 내가 있음의 자리에 고요히 머물면 의식은 마침내 나와의 결합보다도 이전인 무한히 모르는 가까운 암, am, 있음의 자리로 빠져든다네. 그 자리는 대상을 나로서 규정하는 비이원의 알미, 배경의식 전체로서 기능하며 편재하는 상태일세. 순수한 지복감인 I am을 규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지. 그것으로부터 모든 규정이 펼쳐져 나온다네. 그 자리에 머물면서 심상을 일으키는 걸세. 순수한 의식인 M의 상태에서는 일어나는 심상과 나 사이의 간극이 사라지네. 그러니까 내가 심상화를 한다가 아니라 인식되는 심상이 곧 나이다라는 비이원 심상화가 펼쳐지는 거지. 그렇게 나는 상황이 해결되어 기뻐하는 그녀의 모습을 인식했네. 나는 내가 본 것에 만족했으며 그 마음은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로 나타났네. 약 3일에 걸쳐 나는 이 작업을 반복했지.
릴리, 반복하셨다고요? 진정한 심상화는 한 번이면 족한 것 아닌가요? 카밀로, 그것은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반복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인식한 것이 이미 이루어져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반복하는 것은 결핍만을 가중하네. 하지만 이미 첫 번째 인식으로 결과의 창조는 끝났지. 그 다음부터는 이미 이루어져 존재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감상하는 마음으로 회상하는 걸세. 마치 보관하고 있는 미술품을 꺼내서 감상하듯이 즐기는 걸세. 미술품을 감상하는데 횟수가 무슨 상관이 있겠나. 이러한 반복의 행위는 거듭될수록 인드라망의 조합을 새롭게 움직여 현실 출력의 때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네. 릴리, 이해했습니다. 불신을 바탕으로 한 반복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자주 감상하며 즐긴다는 개념이군요. 카밀로, 잘 이해했네. 마치 손안의 도자기를 감상하듯 거실 벽에 걸린 그림을 감상하듯 상상 안에서 꺼내어 보고 만족하는 것이지. 그것이 반복되면 그 작업이 행해지고 있는 현재라는 시간의 파편은 결핍된 과거와 연결된 트랙에서 이탈하여 이루어진 결과로부터 펼쳐진 트랙으로 편입되네. 아무튼 아까 그 이야기는 상상조차 못했던 곳에서 필요한 돈을 끌어오며 끝이 났네. 스페인에 거주하는 지인이 좋은 일에 쓰라며 큰 돈을 보내온 걸세.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3일이었네. 꼭 필요한 것이 가장 알맞은 때에 알아서 들어온다. 카밀로, 자네는 지갑을 가지고 다니나? 요즘에는 현금을 잘 쓰지 않아서 예전만큼의 필요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갑은 필수 아닌가? 릴리, 저는 부 시크릿의 일환으로 장지갑을 가지고 다녀요. 굳이 현금이 필요 없더라도 그 안에 현금을 조금씩 넣고 다니죠. 화폐를 볼 때마다 리마인드하기 위해서요. 카밀로, 돈을 자주 봄으로써 풍요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는 것은 좋은 습관일세.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진정한 지갑은 인식일세. 인식 내용을 이끄는 자기 규정 I am 대시 풍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필요한 일에는 돈이 마르지 않게 되지. 나의 일화를 하나 들려주겠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산책을 좀 길게 할 겸 한강까지 걸어가기 시작했네. 한강에 도착했을 때 나는 목이 말라 음료수를 사려 했지. 한데 그제야 지갑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을 알았지 뭔가? 릴리, 아이고 난감하셨겠네요. 카밀로, 난감이라는 감정은 일순간일세. 지갑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순간 난감했지만 내가 무일 뿐이라는 생각은 없었네. 그러니까 내 인식 안에는 언제나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채워지는 마법의 지갑이 있기 때문일세. 수중에 돈이 없지만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예 의심이 없었던 거지. 그때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음료수를 내밀었네. 어떤 교회에서 선교의 일환으로 사람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주고 있더군. 그렇게 내 목마름은 해결이 되었지. 즉시 말일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 더웠네. 나는 차 안에서 시원하게 앉아서 가는 날을 인식했고 길가 그늘에 있는 벤치에 잠시 앉아 있었네. 그때 어디선가 자동차 경적이 들려서 돌아보니 친구 한 명이 이를 보고 돌아가는 길에 나를 발견한 것이었네. 나는 그의 차에 탔지. 릴리, 와, 기가 막힌 우연이네요. 카밀로, 우연이 아닐세. 나의 인식에 맞추어서 인드라망이 움직여 현실 출력 회로를 재구성한 것일세. 무한한 가능태 중에서
그 상황에 가장 알맞은 것이 선택된 것이지. 세상에 우연이란 것은 없네. 모든 것은 자신이 관찰하고 고유 우주를 규정하는 I am that I am의 작용이야. 릴리, 그 짧은 순간에는 어떤 심상화를, 아니, 어떤 인식을 하셨나요? 카밀로, 아주 간단하네.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행복한 나를 인식했고 차를 타고 돌아가는 나를 인식했을 뿐이네. 다만 이러한 인식은 순수의식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네. 온갖 생각의 방해를 받는 상태에서는 인식된 것이 결과로서 드러날 힘이 없네. 6만 유로의 빚을 해결하다. 카밀로, 나는 가톨릭 수도승이었네. 그리고 수도승은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않지. 그래서 나의 부시크릿은 나와 관련된 인간관계 안에서의 사건을 해결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지. 시절인연이라고 그때는 그러한 시절인연의 때였기에 나의 인식은 나에게 도움받는 누군가를 인식하여 나타나게 했네. 그러니까 궁극 실제의 전체적인 구상 안에 이런 역할을 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야. 릴리, 과연 수도원에 계실 때는 자신을 위한 돈이 필요가 없었겠네요. 그래서 카밀로님의 부시크릿은 유독 타인을 위한 것이 많은 거군요. 카밀로, 따지고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의 풍요를 인식했고 이루었다네. 그들이 알든 말든 말이지. 하지만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인식을 한다고 해도 당사자 스스로가 부정적인 기운에 지배당하면 그의 풍요는 빠르게 이루어지기가 힘들지. 물론 시간이 흐르면 그는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장할 테니 아쉽지는 않네. 그렇기에 나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을 보면 먼저 균형 잡힌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인식하네. 그것이 그 사람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한 첫걸음이 되는 거지.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번 일화는 내가 아직 스페인 수도원에 있을 때의 일이네. 나와 친분이 깊었던 우리 수도회 소속의 수도자 한 명의 형이 곤란한 지경에 처했음을 우연히 알게 됐네. 그의 형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여전히 6만 유로라는 돈이 부족했지. 그 일로 속이 썩은 그가 동생을 보러 수도원에 찾아왔다네. 하지만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수도자에게 그런 큰 돈이 있을 리 만무하지. 나는 그 사연을 들었고 그에게 말했네.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에게 의탁하라고 말이지. 그리고 두 사람을 위한 기도에 들어갔네. 나는 나라는 존재의 느낌을 6만 유로라는 대상에게 온전히 허용했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6만 유로라는 돈을 나로 삼은 거지. 풍요와 나가 분리되지 않았음을 알기에 그 돈이 가져오는 풍요와 자유의 느낌을 만끽하며 충분히 즐긴 거지. 그리고 이제는 풍요의 느낌과 하나 된 나와 사연의 주인공인 두 사람의 나를 하나로 인식했네. 그 두 사람은 나의 인식 안에 존재하니 그들이 바로 나일세. 풍요가 나이며 나가 그들이니 나는 그 두 사람이 되어 해결된 상황을 만족하고 즐겼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형은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네. 처음 대출을 거부했던 업체에서 연락이 와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 덕분이지. 릴리, 새로운 부분을 알았네요. 카밀로님의 심상화는 행복해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심상화한다가 아닌 나, 너인 삶의 상태에서 풍요는 나의 느낌을 취해서 사용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타인의 행복을 빌어준다가 아니라
타인 그 자체가 되어서 그들의 행복을 인식한다고나 할까요? 카밀로, 그렇지. 그게 바로 비이원 심상화의 정수이자 타인을 위한 기도의 정수일세. 온전한 인식으로 돈을 만들어내다. 카밀로, 이번 일화는 1점 집중 인식으로 단시간에 필요한 돈을 끌어당긴 경우지. 나는 정확히 200만 원이 필요한 상태였네. 그 당시에 나는 수입이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어쨌든 4일 안에 200만 원이 필요한 상태였지. 그래서 곧바로 필요한 돈의 인식에 들어갔네. 이번에는 기한이 상당히 촉박했고 또 정확히 필요한 액수가 정해져 있었기에 있는 그대로의 액수를 인식하기 시작했네. 순수 존재의 느낌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을 보낸 다음 창조의 의지를 200만 원이라는 액수에 실어서 인식했네. 릴리, 심상화하실 때 실물을 인식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좌에 찍혀있는 액수를 인식하신 건가요? 카밀로, 이번에는 정확하게 실물을 인식했지. 5만 원권 40장을 인식했네. 현실과 상상, 심상과 물상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일세. 그것에 동반되는 당연한 느낌이 이것은 현실이다 라고 규정하면 그것은 현실 트랙이 되고 이것은 현실이 아니다 라고 규정하면 상상으로 남게 되는 차이밖에는 없네. 나는 정확히 200만 원을 인식했고 나의 느낌은 200만 원 안으로 녹아들어서 하나가 되었네. 그리고 이틀 뒤 시내에 나갔던 나는 공원 벤치에서 작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네. 누군가 잃어버린 게 분명해 보였지. 나는 그것을 들고 경찰서를 갔고 경찰은 가방 주인에게 연락했네. 이윽고 그가 도착했고 그는 나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시하며 사례금을 주기를 바랬지. 그의 가방에는 2억 원이 들어있었고 나는 그에게 1%를 받았네. 정확히 내가 인식했던 5만 원권 40장으로 말이지. 그 돈은 나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었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나에게 올 것을 의심하지 않았네.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현실 창조의 원리, 시크릿을 깨닫다를 일부 발췌하여 낭독하였습니다. 지은이 카밀로, 출판 정신세계사, 낭독 I am 나는 명상. 여러분 꼭 책을 소장하셔서 자신의 목소리로 낭독, 완독, 필사해보시길 바랄게요. 나를 치유하는 목소리, 나를 숨쉬게 하는 낭독 I am 나는 명상 코코였습니다. 사랑합니다.